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 이어서 이 휴독이란 책을 다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책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라티의 그 나이키에 대한 어떤 성공 사례들, 그런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완성시켰고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제가 나름대로 한 번 더 구체적이게 저번 내용을 혹은 그리고 그런 예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저자가 물론 성공한 스토리고 이 저자만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그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만들어 놨던 나이키가 지금의 엄청난 회사가 됐다는 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고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이분의 말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느꼈던 거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사람은 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 함께 공존하면서 가려면 이 시대가 어떤 흐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늘 투자를 하기 전에도 말하고자 했던 그 자본사회와 계급사회에 대한 어떤 큰 차이,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투자자라면 인내해야 된다는 말처럼 이 시대의 흐름은 1960년도부터 80년대까지는 상당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러니까 측면이 있었어요. 당연히 지금 쿠팡이 없었고 편지나 어떤 텔레그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통망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제품을 받기도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 회사의 가치가 점점 상승된다는 점이죠. 그런 혜택을 명확히 누렸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란 나라고 마찬가지로 유럽에는 독일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나라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요의 어떤 그 측면을 맞게 했기 때문에 그들 나라의 부품 그 어떤 상품들이 굉장한 가치를 누렸고 지금도 그들이 강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이트는 물론 그가 스탠포드 대학교에 경영학을 하면서 수만 가지 상품을 봤을 때 신발이라는 것에 아주 단순하지만 그게 600년 전에 오른발 왼발이 구분된 다음부터는 디자인의 변화가 없을 만큼 혁신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제품에 상당한 그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그가 시대를 읽는 과정에서 이 신발이라는 것이 그 수요의 그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면 큰 측면이 될 거라는 거를 인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IMF라는 것이라든지 혹은 금융위기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주식은 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생각에 대한 어떤 저항을 저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에서 이 자본의 흐름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대의 흐름이 가지만 이게 아무리 그 시대의 흐름을 받다라 하더라도 인간은 멘토에 의해서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언을 끊임없이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라이트는 굉장히 조언을 많이 구한 사람 중에 좀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서전이 다 나타나는 건 아겠지만 아마 부모님과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했던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필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그 저녁 식사 하기 전에 굉장히 통화를 많이 했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많은 어떤 그런 응원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걸 보면은 필라이트 스스로 상당히 조언을 많이 구했고, 뿐만 아니라 바우먼 코치나 우델이나 존슨이나 스트라센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자기의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거 CEO죠. 지금 뭐 물러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나이키를 세울 수 있었던 거는 끊임없는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쩌면 주어진 시간만 일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만큼을 다 했다. 그 뜻은 자기가 어떤 특정인과 소통하려는 그 시간을 많이 안 들여는 거와 똑같거든요. 하지만 질문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세상을 나아가고자 하려면 이 필라이트처럼 끊임없이 조언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는 게 조언이니까 그 조언을 어떻게 세련되게 그리고 그 조언에 많은 가치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준다면 그게 올바른 조언이 아니라도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장인이 당신이 다음에 왔을 때는 저 대나무가 30cm 더 이상 커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뜻은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는 거는 그만큼 너가 많은 답변을 찾는 행동이 너를 성장하게 한다. 즉 질문이 너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라이트는 어쩌면 그 수많은 답변들과 조언들 사이에서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늘 저는 어쩌면 제가 주어진 문제에서 항상 소통하고 그걸 이겨내려고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를 그만큼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의 이윤 추구라는 어떤 맥락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돈만 벌면 돼지라는 어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피를 만들고자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담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정직을 강요를 하는데, 이 정직이 왜 어쩌면 이 꾸밈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꾸밈이 없는 스타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의 이익을 가지고 상대방과 함께 어떤 거래를 할 때, 어떤 소개팅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를 할 때면 내가 뭔가를 꾸며서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하지만 내가 그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가 나를 만났을 때 더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격이라는 예를 갖춰야 돼요. 그거는 위선이 아니죠. 그 상황에 맞는 예절,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어떤 그 청결함이라든지 대화의 격조라는 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세련됨을 위하는 것이고, 그게 곧 그의 기분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어떤 느낌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돕는 것이 진정한 큰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는 타인의 마음까지 담으려고 한다면 이게 결국 확장돼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한 룰에 우리가 끼워 맞춰서 가려고 하면 그 타인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기에서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 조던이란 에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조던이라는 신발을 만들 때 좀 더 그 NBA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침해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침해함으로써 벌금을 5,000달러나 내야 하지만 그걸 내므로써 조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즉 조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그거는 규정을 깼지만 인간의 마음을 더 담기 위한 어떤 노력이었거든요. 그게 곧 너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 근데 그게 곧 나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간다면 그게 진정한 사업이라는 이 필라이트의 어떤 생각 그리고 사상은 굉장한 나이키를 성장하게 해줬던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동기가 됨에도 수많은 과정이 있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찰리 몽고도 어렸을 때 백혈병의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이 바우먼 코치도 그 20대 88한 그 자기 젊은 시절에 있는 나이대에 해당하는 자기 아들을 익사하면서 떠나보내게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 과정도 많이 있고,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프리폰테인이라는 자기가 아끼던 그 스폰서로서 해주고 싶은 그 운동선수가 이 24살에 요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쇼토라는 그 마라톤의 그 금메달 유망주가 마지막에는 자기 회사인 나이키의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닌 타이거의 신발을 신는 것에 어떤 배신감을 느꼈을 때는 그가 이러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그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시련들은 필연적으로 그 어떤 새로운 룰을 깨기 위한 어떤 고통이 될 수 있고 그 고통을 머금고 그가 이 자리까지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고통이 없이는 물론 그게 연관되진 않아요. 뭐 아들의 죽음이 뭐 나이키의 어떤 성장에 그 큰 원동력이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고통으로서 더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러진 뼈의 그곳은 더 잘 안 부러져요. 다른 쪽이 부러지지. 왜냐면 거기가 더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곳이 부러지면 부러질수록 혹은 더 아픈 곳이 부러지면 부러질수록 그곳이 더 나의 어떤 그 수많은 어떤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역경지수란 말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 필라이트가 물론 신발이라는 것으로 큰 그 사업을 이루긴 했지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비즈니스 그리고 혹은 타인의 삶을 담아가는 과정을 간다면 수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내가 그걸 피해 가자고 한다? 그러면 세상은 너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라는 것을 항상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의 삶이라는 건 결국엔 고통의 연속이고 굉장히 힘든 것이죠. 우리가 나비의 날개짓을 아름답다고 보지만 나비는 생존을 위한 그 몸부림이라고 본다면 고통에 가깝기 때문에 늘 깨어 있는다는 건 결국 고통이고 하지만 늘 깨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온다고 해요.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잠들 때 가장 네가 원하는 것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간임을 증명해야 되고 인간임을 깨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곧 필라이트가 경험했던 삶이고 그가 왜 이 책을 쓰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열정을 주려고 했는가, 어쩌면 고통을 주려고 했는가로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지만 거기에서 끄집어내야 할 나만의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내용들은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책이 두껍습니다. 거의 한 550페이지 돼요. 하지만 읽긴 쉬워요. 필라이트가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어떤 글쓰기 수업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잘 돼 있죠.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우리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더 성숙해하고 더 세련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